윤희가 돌아왔습니다. 여왕이 돌아왔습니다. 이 메인보드의 성별이 여자라는 거 아십니까? 이런 부품을 우리야 보드 또는 메인보드라고 부르지만 저쪽 애들은 마더보드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보드에 이렇게 따로 끼우는 기판 있죠. 그거를 보통 우리는 확장기판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저쪽 애들은 그것도 도터보드라고 그래요. 마더보드, 도터보드, 엄마보드, 딸보드, 여자란 얘기죠. 아빠보드, 아들보드라고 안 그러죠. 그것만 봐도 메인보드의 성별이 여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각 제조사의 오버클럭 전용 보드는 이름이 다 여자입니다. 얘도 오버클럭 전용 보드예요. 오버클럭용 보드인지 어떻게 아느냐? 일단 이쪽에 PS2 단자가 있으면서 램 슬롯이 2개다. 근데 여기까지만 보곤 몰라. 오버클럭 전용 보드도 그렇지만 저가형 보드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를 더 봐야 됩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바이오스가 2개다. 그리고 가격이 50만 원을 넘는다. 그러면 오버클럭 전용 보드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버클럭 전용 보드들의 이름이 여자라는 거예요. 그게 MSI는 윤이죠. 다른 데는 무슨 에히, 타키, 옥시 부인전 진짜 재밌더라고. 그리고 또 지니, 걔는 바이오스가 하나밖에 없죠. 아무튼 지니도 나머지 특징은 다 가지고 있고 오버클럭도 잘 돼요.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이름이 여자죠. 그래서 지니도 오버클럭 보드라고 볼 수가 있다. 하여튼 간만에 윤희를 보니까 반갑습니다. 그리고 예전 윤희에 비해서 달라진 게 많아요. 여기 벌써 불이 들어오잖아. 예전 윤희는 그냥 시커맸었죠. 하지만 이젠 불도 들어오고 피부톤도 바뀌었어요. 개봉해 보겠습니다. 아, 이쪽이냐? 어디야? 이거 왜 안 열려? 아, 여기. 아, 손잡이. 이게 걸려서 안 열렸네. 야, 메이드 투 셔터 레코즈. 뭔 소리야? 예, 이게 이런 말이래, 이런 말. 좋은 보드들은 또 이거 열어보는 재미가 있어요. 케이블들이 많아요. 이게 이지콘 케이블이란 건데 재밌는 케이블이에요. 얘는 11핀짜리죠. 보드 등급에 따라서 7핀짜리가 있고 11핀짜리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에서 얘네들 3개가 나오는 거예요. 펜 커넥터하고 ARGB, USB 2.0입니다. 7핀짜리는 이거 2개만 있어요. 이번 800번 때부터 적용된 케이블입니다. 이걸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뭐냐면 일부 순행 쿨러 같은 경우엔 이거 3개를 다 쓰거든요. 펜 커넥터는 당연히 쓰고 ARGB도 쓰고 USB 2.0도 써요. 그러면 쿨러 하나에서 케이블이 최소한 3가닥이 나와가지고 하나는 여기 꽂히고 하나는 여기 꽂히고 하나는 여기 꽂힌단 말이에요. 굉장히 지저분하겠죠. 그래서 3개를 하나로 모아놓은 거예요. 이 USB 2.0을 쓴다는 얘기는 블럭에 액정이 달려있다는 얘기입니다. MSI에서는 코어리퀴드 D 시리즈가 이걸 쓰는데 국내에는 안 들어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꼭 MSI 거가 아니라 타사 거도 이걸 쓰는 쿨러가 많죠. 그럼 이 3개를 모아서 얘는 어디 꽂히느냐? 여기에 꽂혀요, 여기. 그러니까 보통 순행 쿨러 위치가 여기 아니면 여기예요. 거기서 케이블이 여러 가닥이 나와가지고 뭐 여기 꽂히고 여기 꽂히고 여기 꽂히고 그런단 말이에요. 얼마나 지저분하겠냐고. 선정리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 지저분한 케이블들을 한 방에 모아가지고 여기다 꽂는다는 거죠. 아이디어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디테일이 아주 좋네. 에미지면 이 정도는 만들어줘야지. 이거는 프론트 패널 스위치에 한 방에 꽂으라고 만들어 놓은 케이블이고요. ARGB를 이 모양으로 바꿔주는 케이블인 것 같아요. SATA 케이블 4개, 12V RGB 케이블 하나, 서미스터 케이블 2개, 이거는 튜닝 컨트롤러고 이거 케이블입니다. 엠파워보드에도 이런 게 들어있었는데 그건 좀 싼 마이고. 근데 얘는 이게 들어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고급지게 만들어놨네. 와이파이 안테나입니다. 이렇게 끼우라는 거겠지? 이것도 무슨 이지 어쩌고 그래가지고 연결이 되게 쉬워요. 그냥 꽂으면 되네. 뭐 이런 거 안 돌리고. 설치 USB도 들어있고요. M2 일반 나사 하나랑 M2 이지 클립 4개. 이 이지 클립 리무버예요. 그리고 스티커랑 종이 쪼가리. 아유, 많다 오늘은. 이 하나 이렇게 꺼내고 나면 안 다쳐. 이거 봐. 뚱뚱해가지고 이게 안 다친다니까. 전원부는 20+2+1+1페이지예요. 개당 90A짜리고 V코어는 토탈 1800A입니다. CPU를 2개 끼워도 될 만한 전원부예요. 그리고 소비자용 메인보드로는 최초로 TLVR을 적용했습니다. TLVR은 트랜스 인덕터 볼티지 레귤레이터의 약자예요. 근데 약자를 보통 머리 글자를 따서 하는데 인덕터의 첫 글자는 L자가 아니죠. 심지어 인덕터 전체 스펠링 중에 L자는 없어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너 영어 이름 어떻게 짓는지 모르지? TLVR 이름 지은 사람이 영어 이름 짓는 법을 사실 인덕터를 한 글자로 했을 때 L자를 씁니다. 왜 L자를 쓰느냐? 그건 모르지. 대문자 I자랑 소문자 L자가 헷갈려서 그런가. 제가 소비자용 메인보드 중에선 TLVR이 첫 번째로 쓰인 거라고 말씀드렸고 서버에는 이전에도 쓰였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버급 전원부라고 볼 수도 있겠죠. TLVR의 장점은 부하 과도 시에 아주 빠른 응답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CPU나 GPU나 ASIC처럼 전압은 낮은데 전류가 많은 그런 데 쓰기에 적당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동글동글한 얘네들의 개수나 용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유저 입장에서도 얘네들이 많으면 피곤해요. 이 가뜩이나 여기가 좁은데 이 간섭이 많거든요. 저것 때문에 뭐 못한 적도 있어. 그래서 요즘은 고급 보드엔 얘네들이 별로 없어요. 납작한 애들을 달든가 숫자를 줄이든가. 그래서 이 TLVR이 앞으로도 많이 쓰였으면 좋겠네요. 아, 이거 안 띄웠네. 램오버는 스펙상 9600까지 지원합니다. 기판은 8레이어고요. 그때 이걸 못 열어가지고 망신을 당했단 말이야. 요거지 요거. 야, 이렇게 쉬운 걸 못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 야, 6학년이냐? 차 빼, 개새끼. M2 소켓은 6학년이에요. 이 중에 얘만 5.0입니다. 나머지는 다 4.0. PCI 슬롯은 4개예요. 얘네 둘만 5.0을 지원합니다. 둘 중에 16배속은 이거 하나고요. 이게 PCI 슬롯 보조 전원이에요. 사타는 6개고요. 이것도 이지, 얘네들도 이지, 방열판도 이지예요. 그냥 다 이지야, 다 이지. 이거는 PD용이겠죠. CPU 보조 전원은 8핀 2개입니다. 근데 왜 이쪽으로 옮겼지? 램하고 너무 가까운 게 좀 거슬리네. 얘들도 전기만 있을 땐 발열이 상당하거든요. 이게 듀얼 바이오스 스위치예요. 뒷면에 알루미늄 백플이 달려있어요. USB는 빨간 거 A타입 8개예요. 타입C는 이렇게 4개. 그 중에 요거 2개는 썬더볼트 4입니다. 내장 그래픽 출력도 얘네들을 쓰시면 돼요. 출력은 타입C로 출력합니다. 썬더볼트 단자로 쓸 때는 데이지 체인 방식으로 썬더볼트 4는 3개, 썬더볼트 3는 5개까지 연결할 수 있습니다. 플래시 바이오스, 시모스 리셋, 스마트 버튼이에요. PS2 단자 2개 있고요. 무선 랜은 와이파이 7을 지원하고 유선 랜은 5기가짜리입니다. 이전 보드들은 다 2.5기가의 와이파이 6E였거든요. SPDIF 하나, 아날로그는 2개입니다. 멀티 채널 쓸 때는 프론트까지 써야 돼요. 오디오 코덱은 ALC 4080이에요. 이전 세대랑 채널 A, B가 바뀌었어요. 이 보드는 오른쪽 게 A입니다. 왼쪽 게 B고요. 하나만 꽂을 때는 오른쪽이에요. 이전에도 하나만 꽂을 때는 오른쪽이었어요. 그때는 채널 B에 꽂았던 거죠. 이게 한 번 누르면 열리고 다시 누르면 잠기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한 손으로 누르고 한 손으로 빼야 되는 것도 있는데 얘는 그럴 필요 없죠. 그냥 눌러놓고 빼면 돼요. 전에 나온 건 두 손으로 빼려고 하면 이걸 딱 누르고 잽싸게 이렇게 탁 해야 되는데 이게 되냐고 이게. 인텔 Z890에만 써라. CKD 메모리예요. 앞전에 MSI에서 받은 건 8200짜리고요. 이거는 9000짜리예요. 앞전 영상에서 제가 이게 RGB가 있는 건 줄 알았어요. 눈이 안 좋다 보니까 이게 RGB처럼 보이더라고. 이렇게 밝게 안 찍거든요, 제가. 이 정도 조명으로 찍는단 말이에요. 이게 보여, 이게? RGB인 줄 알았지, 난 또. RGB가 아닙니다. 얘도 그렇고. 디바오이 형님께서 또 이런 걸 보내주셨습니다. 역시 이 형님은 사람이 됐어요. 역시 훌륭한 사람이야. 디바오 형님이 주신 곰 다이렉트 블럭. 테스트는 이런 조건으로 했습니다. 램은 CKD만 7세트를 꽂아봤어요. 그 중에서 최종적으로 테스트한 램이 이겁니다. 테스트 환경입니다. 램은 순정 상태에서 스파클링만 해주고 있어요. 빌린 거라서 방열판을 못 뜯었습니다. 근데 빌린 거 아니더라도 뜯기가 겁나요. 이 CKD가 내구성이 굉장히 약해요. 이제는 기판 위에 붙어있는 소자들의 숫자가 몇십 개는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뭐 하나만 고장나도 정상 동작을 안 하거든요. 전보다 내구성이 많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이젠 램을 방바닥에 떨어뜨리면 겁나요. 전에도 램을 방바닥에 떨어뜨리면 걱정이 됐었죠. 방바닥이. 이제는 램이 죽었나 걱정을 해야 됩니다. 이번 세대 넘어와서 새로 생긴 항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많이 복잡해졌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정리해 본 겁니다. 제가 만든 거다 보니까 틀린 곳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잘못된 곳을 지적해 주시는 댓글은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15세대를 처음 만져보시는 분들한테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좋겠네요. 이번 세대는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제 타일 구조는 이거랑 다릅니다. 타일 구조는 컴퓨터 타일, SoC 타일, GT 타일, IO 타일 다 따로따로예요. SoC 타일 안에 GT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나눈 기준은 베이스 클럭입니다. 베이스 클럭이 CPU 따로 SoC 따로입니다. 원래는 클럭젠에서 발생하는 SoC 베이스 클럭 하나예요. CPU 베이스 클럭은 거기에 동기화되어 있고, 근데 얘네들로 찢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따로 찢었을 경우에 CPU 베이스 클럭에 영향을 받는 애들이 얘네들이에요. SoC 베이스 클럭에 영향을 받는 애들이 얘네들이고요. 원래 기본값은 각각 100이죠. 그걸 110, 120 이렇게 늘릴 수도 있고 90, 80으로 줄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CPU BCLK를 110으로 올리면 얘네들도 따라서 110% 올라갑니다. 얘네들은 변함이 없고요. 예전엔 BCLK를 올리면 GT나 램도 따라서 올라갔었죠.
반대로 SoC 베이스 클럭을 90으로 낮추면 얘네들도 따라서 90%가 돼요. 얘네들은 영향이 없고. 그래서 이렇게 둘로 나누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이전 세대부터 있었죠. 이 괄호 안에 써놓은 게 각각 오버클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걸 오버하는데 필요한 전압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코벳으로 오버하려고 하면 얘하고 얘를 만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애들도 각각 마찬가지고, 실제로 바이오스에 들어가 보면 여기 있는 전압들 말고도 전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다 만지기도 힘들고 다 만질 필요도 없어요. 여기 있는 전압들이 해당 항목을 오버하는데 꼭 필요한 전압, 또는 만져볼 만한 전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파란색으로 써놓은 거는 램 오버하는데 필요한 전압들이에요. 그 중에 이 네모 안에 있는 전압들은 램에서 컨트롤하는 전압들이죠. 이 파란색으로 써놓은 전압들 말고 이런 전압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만져본 범위 안에서는 얘네들을 만져가지고 효과를 보진 못했어요. 그렇다고 의미가 없는 전압들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 경우에는 그냥 오토로 놔뒀을 때보다 만져가지고 특별히 재미를 보진 못했다. 그리고 여기 써있는 전압들은 보드 제조사에 따라서 이름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유니파이 X 기준이에요. 자, 그럼 저는 이 전압들을 각각 얼마를 줘가지고 어떻게 오버를 했느냐.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GT는 껐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면 된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돼요. 똑같이 넣는 건 쿨링이 아주 좋기 전엔 힘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오버했을 때의 결과는, 이거는 10분 동안 안정성 테스트 돌린 거고요. 10분 동안 돌리면 점수가 한 바퀴만 돌린 것보다 조금 낮아요. 한 바퀴만 돌리면 이 정도까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점수가 좀 덜 나온 것 같아요. 남들은 이 정도 오버하면 5만 점 넘던데 48,230밖에 안 나오네요. 근데 남들이라고 해봐야 이 정도까지 오버한 사람이 수기밖에 없어요. 수기는 피코어 58, 이코어 54.33까지 넣었었고 58, 53의 결과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5만 점이 넘어요. 근데 왜 난 이거밖에 안 나오냐고. 그래서 다른 사람 결과를 좀 봐야 되는데 이만큼 나온 다른 사람이 또 없다니까. 고수분들이 다 떠나서 그런지. 그래서 점수 차이가 왜 이렇게 날까 수기하고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 아마도 마이크로 코드의 차이가 아니겠느냐. 초기에 점수가 더 잘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초기라는 게 출시 초기도 아니고 그 전 엠바고 시절 얘기예요. 그럼 수기가 지금 한번 돌려보면 되지 않느냐. 근데 수기가 지금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기 때문에 암드로 전향했기 때문에 돌려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고수들이 자꾸 떠나면 안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소비 전력은 364W 정도, CPU 온도는 64도 정도 나오네요. 여기 나오는 V코어가 VCC 코어 볼티지예요. 여기 나오는 게 P코어하고 E코어 전압이고요. LSC 레벨에 영향을 받는 건 이 전압이에요. 이 채널이 싱글이어가지고 점수가 낮게 나온 게 아닐까 싶었는데 이건 표기 오류예요. 슬롯이 B1, B2로 돼 있으니까 싱글로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 슬롯이 두 개밖에 없는 보드인데 왜 B1, B2로 나오냐고. A1, B1으로 나와야 맞죠. 이 전압도 잘못돼 있고요. CL값 빼고 얘네들도 2분의 1로 나오고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아직은 자잘한 버그들이 많아요. 램오버는 이렇게 씁니다. 클럭하고 기본 램탑까지만 한 거예요. 세부는 방열판 뜯은 다음에 해야죠. 전혀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많이 조이긴 힘들 거예요. 순행 상태로 세부까지 조이는 건 어렵지 않아요. 시간이 약간 걸릴 수는 있겠죠. 제가 CK드램 7세트 중에서 이름을 고른 거는 기어4에선 얘가 제일 나은 것 같더라고요. 기어4나 기어2나 둘 다 안 되는 놈은 있어도 둘 다 잘 되는 애는 만져본 것 중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어4 중에선 얘가 제일 나은 것 같아서 이름으로 한 거예요. 벤치도 몇 개 돌려봤습니다. 이 검은색은 오버클럭 안 하고 전력 제한만 해제한 거예요. 갈색은 이 조건으로 오버클럭을 한 겁니다. 얘네 셋도 CPU 오버클럭은 안 하고 램 오버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검은색으로 써놓은 글씨는 전부 CPU 논오버일 때 결과예요. 근데 얘네들은 세부 타이밍까지 오버클럭 해줬고요. 얘는 기본 램탑까지만 잡은 겁니다. 성능은 전체적으로 285K가 제일 낮죠. 레이턴시 한 가지는 제일 처지는 편이고요. 얘만 세부 타이밍까지 안 잡아서 더 그렇긴 한데 세부까지 잡아도 이 조건이면 70은 넘어요. 나머지는 거의 다 얘가 1등이에요. 긱벤치 싱글 점수는 9900X가 제일 높고요. 얘가 두 번째입니다. 이번엔 게임 비교는 안 했어요. 얘가 너무 안 나오니까 일부러 안 한 건 아니고요. 4090을 팔아먹어서 못했어요. 지금 안 팔면 좋은 가격 못 받을 것 같아서 홀랑 팔았습니다. 5000번대 나오면 그때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얘가 게임 성능은 좀 실망스러운 게 맞지만 너무 저평가받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워요. 한편으로는 나름 괜찮게 나온 것도 맞거든요. 최소한 작업 머신으로는 아주 훌륭하죠. 전력 소모나 발열은 이전 세대에 비해서 한참 좋아졌어요. 앞으로 점점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이런 보급형 보드는 와이파이가 없습니다. 근데 PCI 슬롯은 글카 꽂는 슬롯 말고 1배속짜리가 하나 더 있단 말이에요. 이런 보드들은 와이파이가 원래 없지만 이걸 이용해서 사제 와이파이를 달 수 있습니다. 요런 거죠. 당연한 얘기지만 와이파이가 있으면 정말 편하거든요. 이렇게 달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달면 와이파이까지만 돼요.
블루투스까지 쓰려면 얘를 연결해줘야 됩니다. 이쪽은 USB에 꽂으시면 되고요. 이 조그만 애를 여기다 꽂으면 돼요. 이게 두 개 더 있습니다. 와이파이 6E하고 블루투스 5.3을 지원하는 거예요. 이거 두 개는 나눔하겠습니다. 근데 무선 랜이 보드에 이미 달려있는 분들은 이게 필요가 없죠. 근데 이 와이파이가 달려있는 보드들 중에서도 저가형 보드들은 안테나가 이게 들어있어요. 이쪽에다가 바로 끼우게 돼 있는 방식이죠. 안테나는 여기 연결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쪽에 꽂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사실 많이 걸그적거립니다. 걸그적거리지 말고 꺼지라고 이 새끼야. 그래서 좀 비싼 보드들은 여기다 바로 꽂질 않죠. 케이블로 뽑아가지고 안테나를 좀 멀리 달아요. 와이파이 안테나입니다. 이게 바로 그런 겁니다. 별다른 설명은 필요 없죠. 안테나를 멀리 꽂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like pool cues, and they can't bring the food to their mouth. 구성품은 이렇게가 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보드 뒤에 꽂으면 되는 거예요. 자, 각각 두 개씩입니다. 총 4분을 추첨할 거예요. 오늘의 암고는 와이프, 걸그적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와이프, 걸그적이란 단어가 포함된 댓글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같이 쓰셔도 되고 하나만 써도 됩니다. 그 무슨 이상한 와이프가 걸그적거린다 뭐 이런 말 쓰면 안 돼. 그 와이프가 그런 댓글 보면 또 부부싸움 나 괜히. J6이라고 써있네요. 선별을 하긴 한 것 같아요. 이래만 알코올에 담궜더니 오히려 깔끔하게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드라이로 해보려고 합니다. 뭘로 해도 깔끔하게 안 떨어지네. 자, 얘는 이렇게 까서 팔아요. 이게 맞지. 써멀 패드도 따로 줍니다. 붙이고 싶으면 붙여서 쓰라고. 앞으로 G스킬도 이렇게 갔으면 좋겠네요. 이게 얼마나 좋아. 이런 게 마음에 드네. 얘네는 CPU도 이렇게 팔아야 돼. 뚜껑 기판 따로따로.